이번 주 뉴스 진짜 한 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단순한 악재 한두 개가 아니라 전쟁, 육아, 환율, 금리, 증시, 소비 심리, 그리고 한국 정치 지형까지 전부 한 화면에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3월 14일 기준 오늘자 최신 국내외 핵심 뉴스,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지배한 가장 중요한 흐름을 정치, 사회, 경제를 한 번에 연결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주는 그냥 뉴스가 많았던 주가 아니라 앞으로 몇 달 시장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변곡점 같은 한 주였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전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동시에 흔들기 시작했다. 보통 국제 뉴스와 내 생활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중동에서 군사 긴장이 올라가면 국제 유가가 뛰고, 유가가 뛰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식고, 환율까지 오르면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충격이 훨씬 크게 들어옵니다. 즉 이번 주 뉴스는 해외 뉴스 따로, 국내 뉴스 따로가 아니라 전부 하나의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군이 이란 하르그 섬의 군사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하르그 섬이 단순한 섬이 아니라 이란 원유 수출의 상징 같은 거점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석유 인프라는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수출 거점 주변에서 실제 군사 충돌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원유 공급 차질 우려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늘 최악의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실제 유전이 파괴됐느냐보다 앞으로 더 큰 충돌이 이어질 수 있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흔들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은 하나의 군사 뉴스가 아니라 유가, 물가, 금리, 환율을 동시에 자극한 경제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유가 쇼크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안팎으로 뛰자 시장에선 다시 인플레이션이 끝난 게 아니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리겠네. 혹시 다시 긴축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반응이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 경로를 다시 흔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는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에너지 가격은 거의 모든 가격의 기초비용입니다. 운송비, 생산비, 난방비, 전기료, 식료품 가격, 결국 전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즉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답이 없습니다. 경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가 오르면 내리기 어렵고,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경기는 더 둔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흔들린 이유는 단순히 전쟁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이 경제정책의 선택지를 좁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한국 시장에 아주 빠르게 반영됐습니다. 13일 코스피는 96포인트 넘게 하락해 5,4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낙폭이 더 컸고 원달러 환율도 장중 7,492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원유를 수입하고 환율에 민감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 운송, 항공, 화학, 제조업, 심지어 소비자 생활비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더 뛰죠. 그러면 기업은 원가 부담이 커지고 가게는 체감 물가가 높아집니다. 이게 소비를 식히고 소비가 식으면
성장률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한국은 지금 전쟁 뉴스가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니라 내 지갑 뉴스가 되는 구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주 한국 시장이 보여준 반응은 공포가 과장됐다고 보기보다 리스크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번 주 한국 경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물가 상승 우려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 연합뉴스는 유가 $100, 환율 급등, 금리 부담이 동시에 겹치며 한국 경제의 삶고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직 확정된 현실이라기보다 시장이 점점 그 가능성을 크게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시장은 늘 공식 통계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실제 물가 지표가 확실히 튀기 전에, 실제 성장률 전망이 크게 꺾이기 전에 투자자들은 먼저 포지션을 줄이고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위기가 왔다보다 위기 가능성을 시장이 진지하게 가격에 넣기 시작했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는 뉴스를 보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가 아니라 왜 빠졌는지, 그 빠짐이 일시적 공포인지 아니면 정책 방향과 실물 경제를 바꾸는 신호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주는 후제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정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4%였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정치의 안정감은 곧 정책 추진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얼마나 빠르게 대책을 실행하느냐가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높은 지지율은 정부 입장에선 추진 동력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야권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판을 뒤집기 쉽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지율 자체보다 그 지지율이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연결되느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시장은 인기 있는 정부를 보는 게 아니라 유가 대응, 물가 대응, 에너지 대응, 민생 대응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숫자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결국 체감으로 끝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이미 중동 위기 고조 초기부터 유류 가격과 경제 안보 대응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유류 최고 가격 지정 필요성과 바가지 가격 제재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정부가 지금 사태를 단순한 국제 변수로 보는 게 아니라 국내 민생 물가 문제로 직접 연결해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은 말보다 실행을 봅니다. 정유사 가격, 주유소 가격, 운송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안정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번 주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을 방치하는 국면이 아니라 가격과 공급, 민생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비상대응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소비 심리는 3월 초 55.5로 떨어졌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가계가 개인 재정에 대해 더 불안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소비 심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면 큰 지출을 미루고 그게 기업 매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같은 날 나온 미국 노동시장 지표에서는 구인 건수가 694.6만 건으로 늘었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 경제가 당장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닙니다.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심리는 약해지고 있는데 노동시장은 아직 버티고 있다. 이건 경기 침체 확정 신호라기보다 경기 둔화 경계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불안해졌지만 고용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 시장은 더 예민해집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국면에서는 작은 뉴스 하나에도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는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밀렸다는 점입니다.
원래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경기는 식는데 물가는 자극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움직이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주식시장에 상당히 부담입니다. 특히 성장주, 기술주, 고평가 자산일수록 금리 민감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락은 단순히 공포 매도라기보다 금리 경로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걱정이 반영된 하락이라고 보는 게 맞합니다. 이번 주 중국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중국은 2026년 성장 목표를 4.5에서 5%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이건 과거와 비교하면 꽤 낮아진 수준입니다. 그만큼 중국도 지금 부동산 부진, 내수 약세, 대외 갈등, 과잉 생산 논란, 이런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수출로 버티고 있지만 그 수출이 오히려 다른 나라와의 갈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식 관세와 비슷한 장벽이 더 늘어나면 중국의 수출 드라이브도 예전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 수출과 제조업에도 직간접 영향이 들어옵니다. 한국은 미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경기와 교역 흐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소비 둔화 우려, 중동발 유가 리스크, 중국 성장 둔화 압박, 이 세 축이 한 번에 움직인 주였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중동 이슈가 워낙 강해서 묻히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젤렌스키는 새로운 평화 협상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미국과 파트너들의 관심이 이란 충돌로 쏠리면서 논의 일정도 밀렸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세계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터지면 이전 위기가 덜 중요해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 공급망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즉, 시장은 지금 중동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전쟁 리스크 위에 새 전쟁 리스크가 겹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 이슈 중에서는 의대 정원과 의료 인프라 논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내년 의대생 모집 규모가 늘어나고 지역에서는 인프라 확충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입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인력 배분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형 병원과 지역 병원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의사수 총량 문제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구조적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얼마나 늘리느냐만큼 어디에,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인프라 위에 배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 이 이슈가 다시 언급된 건 경제 뉴스가 아무리 커도 한국 사회 내부의 구조개혁 과제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번 주 시장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돈은 성장 스토리보다 안전을 먼저 찾기 시작했다. 유가 상승, 달러 강세, 금리 재평가, 증시 압박,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왔다는 건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공포에 휩쓸리는 것,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척 현실을 부정하는 것.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지금은 과도한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둘 다 위험합니다. 뉴스를 볼 때는 세상이 끝났다가 아니라 무엇이 바뀌고 있고 그 변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나,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뭘 봐야 하느냐? 첫째, 국제유가가 100달러 안팎에서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진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건 물가와 증시, 소비 심리를 좌우합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관련 군사 충돌이 확전으로 가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충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연준과 주요 중앙은행의 톤 변화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밀리면 시장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한국 환율과 코스피 흐름입니다. 한국 시장은 대외 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심리 변화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한국 정부의 물가와 민생 대응 속도입니다. 에너지 가격 충격이 실제 생활비 압박으로 얼마나 번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계는 다시 전쟁과 경제가 붙어버린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은 뉴스 화면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유가와 금리, 환율과 주가를 타고 우리 생활비와 투자 심리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 경제적으로는 대외 충격에 가장 민감한 구조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소비 심리가 흔들렸고 중국은 낮아진 성장 목표 속에서 버티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이번 주는 단순한 시황 주간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주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진짜 중요한 건 뉴스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흩어진 뉴스를 하나의 흐름으로 읽는 능력입니다. 전쟁 뉴스 따로, 경제 뉴스 따로, 정치 뉴스 따로 보면 세상이 복잡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읽기 시작하면 오히려 다음 장면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핀플루엔스는 그런 연결을 가장 빠르고 세련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핀플루엔스, 길고 복잡한 세계 경제를 가장 선명하게 압축해서 만나는 채널. 구독하고 매주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먼저 받아보세요.